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나게 된 정인이 사건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노원구 현장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을 정도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정인이 사건. 한 아이의 믿기 힘든 사연이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이뤄집니다. 지난해 10월 전까지는 대부분 민간에서 진행하다 그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시기가 더 빨랐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꾸렸고 전문 기관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절차까지 일원화되다 보니 장점이 많습니다. 신고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나가고 현장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판정을 하고 사례 판정을 해서 학대 판정이 되면은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사례 관리 진행 후에 사후 관리까지 가서 마지막에 종결을 가는 일련의 사이클. 저희는 계속 이어서 통합 모델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노원구에 접수된 아동학대의 의심 신고는 각각 269건과 420건. 현장 조사는 한 해 평균 1,008건이 이뤄졌는데 모두 공무원 11명이 진행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관리를 할 적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 행위자나 행위 의심자들의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더 강화시켜주고 하는 걸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더 해줘야겠죠. 정인이 사건을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실제 신고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절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웃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친인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